교과서 61페이지로 오시면요. 그 반응 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1단원에서는 기체 위주로 배웠고 그다음에 PV는 NRT 계산을 했었는데 2단원에서는 아예 조금 내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반응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 반응들을 배울 수는 있어. 근데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은 그 뜻과 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처음에 나오는 반응 엔탈피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물질이 특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가지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한다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줘야 될 게 어떤 물질이야. 물질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물질이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걔네들이 갖는 에너지도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서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온도와 압력을 명시하기 때문에 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에너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엔탈피라는 용어를 쓸까? 이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에너지들을 정리를 해보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고,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뭐 mgh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물질은요. 그 물질 안에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고 결합 에너지도 있고 뭐 진동 에너지, 화학에서 다루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들을 다 묶어서 그냥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없으니까 다 묶어서 한 번에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엔탈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나 속도를 알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높이와 질량을 알면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물질의 그 에너지는 우리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하는데 그 엔탈피를 우리가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럼 나는 A의 엔탈피도 계산할 수가 없고 B의 엔탈피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반응에서 엔탈피가 얼마나 변했는지 델타 H는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높아졌대. 그럼 열이 나온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졌대. 그럼 열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분명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러한 열 출입이 있거든요. 그 열 출입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잘 보세요. 난 A의 엔탈피를 계산 못해. B의 엔탈피도 못 구해. 하지만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측정을 함으로써 이 엔탈피가 이 반응을 통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변화량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교과서에 있어요. 어떤 물질이 가지는 엔탈피를 측정할 수는 없어.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분명히 열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럼 그 열을 출입한 걸 내가 측정을 하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를 얼마나 일어났는지,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수학 배웠죠? 델타 H 변화량. 그럼 당연히 나중에서 처음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 우린 앞으로 델타 H, 델타 H 이렇게 변화량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고 불러요. 당연히 델타는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1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1 그림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엔탈피는 이 정도고 그냥 설명하려고 측정은 못하지만 생성물의 엔탈피는 요 정도래. 그럼 얘는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누가 엔탈피가 더 큰 거예요? 반응물이 더 크죠? 그러면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델타 H가 줄어드는 반응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럼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럼 이 줄어든 에너지는 어디로 갔냐? 줄어든 에너지는 열로서 방출이 된 거죠. 줄어든 에너지는 열로서 방출이 됐다. 이런 반응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흡열 반응 보시면 반응물의 엔탈피가 이 정도고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크네. 그러면 변화량을 보면 델타 H는 0보다 커. 그러면 어디서 에너지는 생기지 않아요.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내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해보세요. 요거 그 밑에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 그냥 외우면 헷갈려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 발열 반응은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남네. 그럼 변화량이 0보다 작을 거고, 그럼 이 줄어든 거 어디로 갔냐? 밖으로 열로서 방출이 됐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흡열 반응 보시면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커. 그럼 변화량 델타 H가 0보다 크네. 근데 이건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밖에 있는 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열이 방출됐어. 이런 거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죠? 뭐 예를 들어서 손난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한대. 그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질 거고 뭐 이거는 어떤 냉각제 같은 게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로써 외우시면 헷갈리고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식만 배웠어. 화학 원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쓰는데요. 그 옆에 이제 그 반응 엔탈피를 써주는 거. 이걸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같이 나타낸 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그럼 이 반응은 어떻게 된 거지? 감소했네? 그럼 왼쪽에 그림 잘 보세요. 반응물의 엔탈피가 더 커요.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더 크니까 얘가 델타 H는 0보다 작고 그러면 줄어든 게 어디로 갔냐? 이렇게 열로써 방출이 됐다라는 거. 그럼 우린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열이 나왔으니까 주위의 온도는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열화학 반응식이 쓰여져 있는데 그 옆에 델타 H가 나와 있네. 그럼 얘는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비해서 나중에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큰 거고 그러면 이때 델타 H 값은 증가했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증가해? 어디서 에너지는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증가하니까 왜 증가했냐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흡열 반응이네?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주위의 온도는 내려간다라는 거. 이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옆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엔탈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아까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 중요하다고 했죠? 상태도 중요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상태는 고체이냐, 액체이냐, 기체냐, 뭐 수용액이냐 이거 알고 있죠?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 이 상태도 중요하고 온도, 압력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하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반응하는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뭐 1번 보시면 같은 물질이더라도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상태를 같이 나타낸대. 그럼 이 세 가지 반응식 보실게요. 왼쪽에 반응물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생성물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반응 엔탈피가 달라진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말이 좀 헷갈려 갖고요. 그냥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열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어.
그럼 델타 H는 마이너스 285.8kJ래. 그럼 얘는 뭐예요? 발열이죠. 발열이고, 그럼 열을 방출하네. 그럼 이 반응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진짜 요렇게 생긴 반응이 일어날 때 이만큼이 변한다는 거야. 그럼 얘 1몰이 반응할 때 얘는 2분의 1몰이 반응하고 얘 1몰이 생성될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요만큼 변하거든요. 그럼 질문. 만약에 H2O가 리퀴드 상태에 똑같이 얘가 2몰이 생성될 때 이몰이 생성될 때, 그럼 그때 델타 H는 어떻게 될까? 똑같으면 안 되죠? 얘 마이너스 285.8kJ에다가 곱하기 얼마? 2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왜? 이 반응식은 지금 물을 1몰을 만들 때 반응식인 거잖아요. 그럼 얘 1몰 만들 때는 델타 H가 이 정도야. 근데 내가 질문했잖아. 똑같은 상황에서 2몰을 만들 때는 그때 반응 출입하는 열은 곱하기 얼마? 2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헷갈리니까 밑에 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냉찜질 주머니래. 그럼 얘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럼 흡열일까 발열일까? 흡열. 델타 H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발열 도시락이래. 그럼 열을 내줘야 되잖아. 말 그대로 발열. 그럼 델타 H는 0보다 작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교과서를 조금 많이 뛰어넘을게요. 몇 페이지로 이동하시냐면 66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헤스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좀 글로 읽으면 헷갈리니까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애가 B로 되는 반응이 있고요. 근데 또 B라는 애가 C로 되는 반응이 있어. 근데 이번엔 A가 한 번에 C로 가는 반응이 있어. 그럼 1번 반응에서 델타 H는 그리고 2번 반응에서 델타 H는 보세요. 변화량이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죠? C의 엔탈피에서 A의 엔탈피를 빼주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반응도 변화량이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거든요. C의 엔탈피에서 A의 엔탈피를 빼주면 돼. 그럼 이거는 어때? 첫 번째 반응은 A에서 B로 갔다가 또 B에서 C로 가. 그럼 그때 반응 엔탈피랑 한 번에 가는 반응 엔탈피랑 어떨까? 결국 그 값이 어때야 돼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헤스의 법칙입니다. 문장 한번 밑줄 쳐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일하면 경로가 달라지면 반응 엔탈피는 달라질까? 아니, 달라지지 않는다. 그걸 얘기한 게 헬스의 법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요 예시 보지 않고 맨 밑에 예시로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경로에 관계없이 엔탈피는 일정하다. 그게 헬스의 법칙이다라는 거.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이게 처음이고,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 이게 나중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같으면 경로에 관계없이 반응 엔탈피는 일정하다. 이게 헤스의 법칙이다.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헤스의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반응이 총 3개가 나와 있어.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경로가 있고 중간 단계를 지나는 경로가 있어. 하지만 우린 알고 있죠? 처음과 끝이 같으면 한 번에 내려오나 중간 단계를 지나서 내려오나 그 값은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써볼게요. 한 번에 내려오는 거나 두 번 걸쳐서 내려오나 그 값은 어떻다?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교과서 밑에 있죠? 똑같은 거네요. 같다라는 거. 그럼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는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두 번째 값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값만 남기고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값은 결국엔 한 번에 내려오는 경로에서 이 델타 H3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393.5 단위 생략.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83.0.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10.5kJ이 된다라는 거. 이게 헤스의 법칙입니다. 한 번에 내려오나 걸쳐져서 내려오나 어차피 양옆의 에너지 변화량은 같아야 돼.
그럼 그걸 이용하면 한 번에 내려오는 거는 걸쳐서 내려오는 애들의 합인 거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애만 남겨놓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헤스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 보시면 다음 반응식을 이용하여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 2몰이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반응식을 쓰셔야 돼요. N2 기체가 O2 기체와 만나서 누가 된다? NO2 기체가 된다. 이거 화원인데 이거 못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양쪽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N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네. 곱하기 2. 그럼 자동적으로 곱하기 2. 이 반응에 델타 H를 구하라는 거야. 뭘 이용해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얘네 둘을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무슨 그런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요.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왼쪽에는 N2와 O2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NO2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반응식에서 왼쪽에는 N2와 O2가 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식에서 오른쪽에는 NO2가 있네? 맞죠?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내비두시면서 내가 이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3번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냥 1번과 2번을 더하면 돼요. 더해볼게요. 수학적으로 얘네 둘은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없어질 거야. 그러면 N2 더하기 O2가 두 개네. 이 O2 기체에는 이 NO2 기체가 된다라는 거. 3번식은 1번과 2번을 더하면 3번이 나옵니다. 그럼 이 반응 델타 H는 델타 H1에다가 그냥 델타 H2를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어떻게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서 다른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럼 교과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7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천천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거 영상 멈췄다가 한번 문제 스스로 풀어보시고 1번, 2번, 1번, 2번, 4번을 풀 거거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마저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반응이 엔탈피를 나타낸 거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가 있네. 그럼 델타 H는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줄어든 거죠? 그럼 줄어든 건 어디로 갔을까? 열로서 방출됐고, 그럼 열이 방출되니까 이거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땡, 이거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응식 보시면, 반응물일 때 엔탈피랑 생성물일 때 엔탈피를 보면 또 떨어지네? 그럼 델타 H는 0보다 작고, 이건 발열 반응이다.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열이 나갔대. 이만큼의 열이 방출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열이 방출됐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줄었냐면 241.8kJ만큼 줄었고 열화학 반응식이니까 화학 반응식도 써주시면 항상 상태 조심하셔야 돼요.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열화학 반응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얘가 헤스의 법칙이거든요. 천천히 보세요. 이런 반응식이 있대. 1번 반응식과 2번 반응식이 있어. 1번 반응식과 2번 반응식이 있는데 나는 3번식을 만들어야 돼. 내가 1번을 더하고 빼고 해서 3번을 만들어야 돼요. 1, 2번을 더하는지 빼는지. 그럼 지금 보시면 SO3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 응? 근데 이 SO2 얘가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번식을 보면은 얘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둬야 될까 아니면 빼줘야 될까? 위치를 바꿔주려면. 당연히 빼주셔야겠죠? 그러면 빼줘야 된다라는 거. 거기다 또 하나. 내가 필요한 거는 SO2가 몇 개야?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식에는 SO2가 하나밖에 없어. 빼줘야 되는데 두 개를 빼줘야 되니까 곱하기 2. 그리고 2번식은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왼쪽에 써볼게요. 1번식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준다는 건 위치를 바꾸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해볼게요. SO2 기체가 이제 S황 그리고 O2 기체가 되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건 2SO2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 2, 2 이렇게 곱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번식은 그대로 더하면 되죠? 2번식 그대로 써볼게요. 2S가 3O2랑 만나서 2SO3 기체가 된다. 그럼 이대로 해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그대로 더해보시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없어지고 여기 있는 애 두 개, 얘는 그러면 하나만 남으니까 ESO2 기체가 O2 기체랑 만나서 ESO3 기체가 된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3번식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헤스의 법칙은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1번, 2번식을 그대로 둘지 빼줄지 얼마나 곱할지를 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문제 풀 거냐면 5번, 그리고 7번, 8번 이렇게 3개 문제 풀 겁니다. 결합 에너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첫 번째, 이렇게 됐네? 그럼 얘는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엔탈피가 있을 때 처음 이 CO 기체가 O2 기체랑 얘가 처음이죠. 그럼 나중은 이 CO2 기체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델타 H가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남은 거는 열로서 방출돼서 발열 반응이다.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생성물의 엔탈피는 반응물의 엔탈피 합보다 작다. 이 합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은 얘네 둘이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합이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됩니다. 합.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반응은 CO 기체의 연소 반응이고 연소 반응이죠. 근데 CO 기체 몇 몰이 연소하는 반응이에요? 2몰이 연소하는 반응이잖아요. CO 기체 연소 반응 2몰의 글씨가 오늘 좀 안 써지네요. 2몰의 CO 기체 연소 반응 시 566kJ의 열이 방출되죠. 근데 디귿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1몰이 연소할 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566kJ 나누기 2 해주시면 283kJ이다. 그만큼 방출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이 반응식이 얘기해주는 거는 2몰의 CO가 연소할 때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게 이렇게 방출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뭐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 보시면 말이 많은데 경로 1과 경로 2를 이용해서 반응식을 모두 쓰래. 근데 그냥 저 보세요. 제가 하는 거.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나 걸쳐서 내려오나 어때요? 같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는 델타 H3가 된다라는 거. 이거 그냥 계산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값 델타 H1은 델타 H3 빼기 델타 H2가 되고요. 마이너스 100. 부호 항상 조심하세요. 빼기 마이너스 56.4 해주시면 자리가 없네. 반응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100.9 빼기 56.4는 저 계산기로 하고 있어요. 틀릴까봐. 100.9 빼기 56.4는 마이너스 44.5가 나온다라는 거. 마이너스 44.5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조금 칸이 필요해서 왼쪽으로 옮겨갖고 노트로 할 거거든요. 잠시만요. 머리 아프셨겠다. 이렇게 옮겨서 할 겁니다. 다음 열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이거 무슨 법칙 쓰라는 거예요? 헤스의 법칙 쓰라는 거죠?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탄소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프로페인을 만드는 반응 엔탈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1번식, 2번식, 3번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항상 반응식을 써줘야 돼요. 탄소는 항상 고체 상태입니다. 탄소는 수소 기체랑 반응해서 누굴 만든다고요? 프로페인 기체를 만드는 반응식을 구하래. 그럼 개수가 안 맞으니까 개수 맞출게요. 3, 4. 이거 개수 못 맞추는 사람들은 화원 부분 복습하고 오세요. 이 반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그러면 1번 봅시다. 내가 원하는 식은 C가 왼쪽에 있어야 돼. C가 왼쪽에 있네? 그럼 1번은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나는 C가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그럼 1번에다 곱하기 얼마? 3. 그리고 이제 H2는 내가 원하는 식에서 왼쪽에 있어야 돼. 2번 식에 H2 있네요? 왼쪽에 있죠? 그럼 2번 식도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나는 H2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니까 곱하기 4. 그리고 3번 식에서 내가 원하는 C3H8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왼쪽에 있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3번식은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빼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대신 개수는 똑같으니까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1번 곱하기 3. 그 얘기는 3C 더하기 3O2 기체가 3CO2 기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식에다 곱하기 4를 해볼게요. 4H2 기체가 2O2 기체가 되고 만나서 4H2O 리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식은 빼주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 위치를 바꿔주라는 거야. 그러면 3CO2 기체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더하기 5O2 기체가 되고 그럼 이거 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4H2 사라지고 3CO2 사라지고 그러면 남은 거 쓸게요. O2 3개, 2개 하면 5개인데 오른쪽에 O2 5개 있네. 그럼 다 없어져. 남은 건 3C 고체랑 4H2 기체가 C3H8 기체를 만드는 거. 내가 원하는 식만 남는다라는 거. 그래서 써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거. C가 왼쪽에 있네? 그럼 그대로 두는데 난 3개 필요하니까 곱하기 3. H2가 오른쪽에 있네? 그대로 두는데 난 4개 필요하니까 곱하기 4. 근데 C3H8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야. 그러면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빼준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헤스의 법칙입니다. 오늘 반응 엔탈피 배웠는데요. 반응 엔탈피는 변화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상태도 중요하고 개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 압력도 중요해. 그러니까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헤스의 법칙. 내가 A라는 반응물이 있고 C라는 생성물이 있는데 중간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나 아니면 한 번에 내려오나 똑같다라는 거. 한 번에 내려오는 게 델타 H1, 이 중간 단계 이렇게 써주시면 델타 H1은 델타 H2 더하기 델타 H3가 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법칙이다? 헤스의 법칙이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합 에너지 관련해서 배울게요.